내 안을 휘젓는 깊숙이 들어와 날 미치게 했다.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내 손끝이 떨리던 날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던 내 손이 그 사람의 눈빛에 멈췄죠. 안녕하세요. 실버백서입니다. 오늘은 통영의 바닷가에서 시작된 60세 자수장인 김혜연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늦게 피운 사랑은 왜 더 짙은 색으로 남을까요? 시작 전에 당신의 마음에 작은 실 한 올을 깨워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그 실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따뜻한 매듭이에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영의 겨울은 항상 유난히 조용하다. 바다는 늘 내 곁에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더 멀게 느껴졌다. 12년째 난 혼자였다. 남편을 잃은 후 사람들과의 대화보다 바늘과의 대화가 더 편했다. 어렸을 적 술을 놓는 할머니를 보며 배운 자수는 실이 내 언어였고 천은 내 일기장이었다. 그날 새벽에도 익숙한 자수틀 앞에 앉아 있었다. 바늘 끝에 매달린 국화빛 실이 내 마음을 닮았다고 느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바늘을 천 위에 얹는 순간 문이 달그락하고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PD 출신 다큐 감독 강준호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중저음이 공방 안에 정적을 깨뜨렸다. 자수장인 중에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바늘을 천에 다시 꽂으며 담담히 말했다. 자수는 찍히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예요. 카메라는 그걸 담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느꼈다. 그의 눈빛이 내 손끝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누군가의 진득한 시선이 너무 오랜만이라 신경이 좀 쓰였지만 개의치 않으려 했다. 바다 안개가 공방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내 실냄새와 섞여 희미한 빛을 만들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처음으로 올려다봤다. 그는 검게 그을린 피부였으나 눈은 깊고 맑았다. 수많은 삶을 찍어온 사람이지만 단 한 장의 진심만은 아직 찍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건 작품이 아니라 사람의 숨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 숨을 짓고 싶습니다. 숨이 이어져서 지금의 선생님을 살게 했을 테니까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의 문을 아주 살짝 흔들었다. 아마 그때였을 것이다. 내 안에 묵혀있던 외로움이 작은 실처럼 바늘 끝으로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 말이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공방을 열기도 전에 찾아왔다. 나는 그런 그에게 커피 대신 어느 날엔 국화차를, 다음엔 연꽃차를 내어주었다. 서울에선 이런 향을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다. 국화는 늦게 피어요. 그래서 오래가죠. 그게 국화의 슬픔이자 아름다움이에요. 그는 유리잔 속에 떠오르는 꽃잎을 오래 바라봤다. 따뜻한데 조금 슬프네요. 그 대답이 이상하게 좋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향기롭다, 예쁘다고만 말했는데 그 사람은 냄새 속의 슬픔을 알아보았다. 그날 나는 그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렌즈는 단순히 보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포착하는 창문 같았다. 감독님은 렌즈로 세상을 본다지만 세상은 가끔 눈을 감아야 보이기도 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까지 느끼고 그걸 양분 삼아 멋진 자수 작품으로 피어나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꽁꽁 숨겨놓은 속마음을 자수로 표현하는 것처럼 선생님께는 뭘 못 숨길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말하는 동안 그의 고요한 눈 속에 내가 있었다.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은 왜 알고 있는 것일까? 그 순간 느꼈다. 이 사람은 내 실의 끝에 걸린 또 다른 매듭일지도 모른다고. 끊어진 줄 알았던 내 마음이 그의 시선 하나로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공방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다. 손끝에서 실냄새가 났다. 국화차의 잔향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내 손을 바라봤다.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던 내 손이 지금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오늘 낮에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이 아직도 날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의 눈빛을 떠올리자 떨림이 멈췄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고 숨결이 살짝 맞닿아 얽히는데 옅었던 숨결이 거칠어지는 그의 모습에 조금씩 뜨거워졌다. 내 안을 휘젓는 그 깊숙이 들어와 날 미치게 했다. 그 순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심장의 떨림 때문에 이 위험한 생각에서 벗어났다. 나도 모르게 망상에 젖어버렸다. 그리고 아까의 떨림이 불안이 아니라 어쩌면 설렘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내 공방을 찾아왔다. 촬영 핑계로, 차를 핑계로, 때로는 그냥 핑계도 없이 자주 찾아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방문이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설레면서 그를 기다렸다. 그날의 망상 때문에 이상하게 점점 더 떨렸는데 티내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다. 그는 늘 조용했다. 카메라를 들고 있어도 나를 찍지 않았다. 대신 내 손끝, 내 눈동자, 내 숨소리를 바라봤다. 누군가가 나를 본다는 감각을 그렇게 생생히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의 눈길이 내 몸 구석구석을 파헤치는 감각에 어딘가 뜨겁고 이상하게 찌릿했다. 어쩌지, 이런 느낌 너무 이상해. 어느 날 그는 혜연 선생님, 자수는 왜 그렇게 천천히 하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 마음이 바뀌기 전에 꿰매야 하지만 느리면 덜 아파요.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도 천천히 찍겠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고 천천히라는 말은 그가 내게 건넨 첫 약속처럼 들렸다. 그날 오후 바다로 나갔다. 그가 자료 촬영을 한다며 나를 데리고 나갔기 때문이다. 겨울 바다는 잔잔했지만 공기는 차가웠고 파도 위로 햇살이 번져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다. 이런 풍경을 보면 어떤 색이 생각나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청회색, 그건 이침의 색이에요. 아무리 덧칠해도 바탕이 비쳐요. 사람 마음도 그래요. 잊으려 할수록 밑색이 드러나죠. 그는 카메라를 내리고 조용히 내 옆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 색, 참 당신 같네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마이너스하고 떨어졌다. 그가 말한 건 단순한 색의 비유가 아니라 내 마음의 온도를 알아챈 사람이 던진 말이었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었다. 국화차 향이 섞인 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가 손을 내밀어 내 머리카락을 살짝 넘겼는데 손끝이 내 뺨을 스쳤을 때 숨이 잠시 멎었다.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잊고 있었고 바닷소리도 카메라도 세상도 멈춘 듯했다. 죄송합니다. 그가 당황한 듯 물러섰다. 아니, 사과하지 마요. 제발 멀어지지 말아요. 하지만 나는 이런 속마음을 숨긴 채 담담하게 그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추워서 그런 걸 텐데. 그렇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추워서요. 그런데 마음은 더워졌네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이상하게 간질거렸다. 아니, 두근거림인가? 혹시 그도 나처럼? 그 두근거림이 두려워서 나는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내 눈앞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고 그 빛이 결국 내 속에 얼음을 깨뜨려 버렸다.
그날 밤 그와 헤어지고 공방으로 돌아와서도 손끝이 떨렸다. 자수를 놓으려는데 실이 자꾸 엉켰다. 마음이 흔들리면 실도 따라 흔들리는 법인데 나는 바늘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세월의 바랜 손,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얼굴이 달라 보였다. 마치 빛이 도는 것 같이 죽은 줄 알았던 표정이 다시 살아난 듯 했다. 김혜연,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마음속에서 들려왔다. 외면하지 마. 살아있는 거야. 다음 날 그는 다시 공방으로 왔다. 이번엔 카메라도 마실 차도 없이 그냥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다 놓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같이 있어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나는 바늘을 놓았다. 그와 마주 앉은 공방은 처음으로 침묵이 편안한 공간이 되었다. 꽃차의 향기가 다시 피어올랐고 우리의 눈빛이 부딪혔다. 그 속에서 나는 내 안에 잃었던 온도가 다시 피어나는 걸 느꼈다. 그의 고요하고 뜨거운 눈빛이 날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었다. 예전에 내가 했던 망상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뜨겁게 이제 나이 들고 메말라서 다시는 꽃 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처녀적에 느꼈던 설렘도 떨림도 뜨거움도 다시 느껴졌다.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따뜻해지고 싶어하고 누군가의 눈 속에 머물고 싶어한다. 그게 나라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됐다. 나도 그와 함께 따뜻해지고 싶고 아주 뜨거워지고 싶다. 며칠 후 그가 공방으로 찾아왔다. 그날은 이상하게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선생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엔 뭔가 결심이 느껴졌다. 제가 지금 다큐 하나를 준비 중인데요. 그가 가방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게 조선 후기 홀레복 자수예요. 실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이걸 복원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사진 속의 천은 이미 발에 있었지만 자수의 흔적은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붉은색 실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덧붙였다. 이건 단순한 문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잊힌 사람들의 손끝을 되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제안은 내 안에 깊숙이 숨겨둔 어떤 오래된 문을 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새로운 일을 하지 않았다. 그의 사고 이후로 바늘을 잡을 때마다 손이 떨렸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 떨림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다.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그의 목소리가 내 망설임을 파고들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다만 바늘 대신 마음으로 꿰매야 할 겁니다. 그 순간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 말 녹음해도 될까요? 왜요? 이 프로젝트의 첫 문장으로 쓰고 싶어요. 그의 눈빛 속엔 진심이 녹아 있었다. 마치 그건 일의 제안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자는 초대처럼 들렸다. 그날부터 우리의 하루는 갑자기 달라졌다. 새벽이면 나는 천을 염색했고 그는 옆에서 빛의 각도를 조정했다. 자수의 색이 물들어갈수록 우리의 하루도 조금씩 서로에게 물들어갔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이 자수 홀레복이잖아요. 누구의 결혼을 위해 만든 걸까요? 누굴 위한 거라기보단 사람의 첫 약속이죠. 영원하지 않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니까요. 그 말에 그는 카메라를 내렸다. 진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의 대답이 내 마음의 실에 닿았다. 그날 밤 나는 공방에 불을 끄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수선이구나. 며칠 뒤 통영 바닷가로 촬영을 나갔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거셌다. 한 땀 한 땀 떠오르는 자수의 무늬가 바람에 흔들리듯 내 마음도 자꾸 흔들렸다. 그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말했다. 선생님,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사람은 왜 다시 꿰매는 일을 계속하죠? 한 번 찢어진 건 다시 아프잖아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도 꿰매야 사라지거든요. 찢어진 채로 두면 결국 다 풀려버리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제 인생도 좀 꿰매주세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의 실이 순간적으로 팽팽해졌다. 놀람보다 묘한 따뜻함이 번졌다. 그의 눈빛은 진짜였다. 정말 마음을 전하는 진심. 그날 밤 공방에서 시를 정리하다가 그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내 인생도 좀 꿰매주세요. 그 문장이 바늘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첫 자수 도안이 완성되었다. 와, 이건 단순한 천이 아니네요. 나는 웃었다. 그건 제 마음의 잔상이에요. 사람의 손길이 남은 천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는 조용히 내 손을 바라봤다. 이 손으로 만든 자수, 그걸 촬영할 수 있다면 제 인생 최고의 작품이 될 겁니다.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실을 깨웠죠. 그 바늘 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음이 증거로 느껴졌다. 그렇게 변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이상하게 공방 안의 공기가 달랐다. 실이 엉키지도 않았고 바늘도 매끄럽게 움직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편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안했다. 그는 오후부터 공방 한쪽 구석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다.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 빛이 실에 반사되어 공방 안이 따뜻하게 물들었다. 나는 괜히 말을 꺼냈다. 감독님, 이렇게 오래 통영에 계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서울엔 이제 돌아갈 이유가. 왜요?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만 남았거든요. 사람은 없고요. 그 말이 내 가슴에 조용히 박혔다. 나는 바늘을 들었지만 손이 흔들렸다. 그리고 실이 천 위에 닿자마자 툭 소리가 났다. 실이 끊어졌다. 아무렇지 않게 이어보려 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게 안 됐다. 바늘을 잡은 손이 자꾸 떨렸다. 손끝이 아니라 마음이 떨리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다가왔다. 손 다치셨어요? 아니요, 그냥 실이 끊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좀 쉬세요. 그는 내 앞이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내 바늘이 멈춘 자리를 바라보았다. 적의 마음 같네요. 뭐가요? 끊어진 실 다시 꿰매면 이어지긴 하지만 그 자리는 늘 남잖아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가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선생님, 혹시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 중. 아니요. 그건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눈빛이 깊었다. 피하지 못할 만큼 가까웠다. 나는 그제야 숨을 쉬었다. 공방 안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감독님, 저는 한 번 사랑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그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그 사람과 함께 내 온기도 묻었어요. 이제는 바늘로만 남았죠.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그 바늘로 이번엔 제 마음을 꿰매주세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바늘 위에 맺힌 물방울이 천위로 번졌다. 그 자수의 무늬가 예상치 못한 색으로 물들어갔다. 그가 조심스레 내 손등을 감쌌다. 괜찮아요. 그 실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도 됩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겨울의 공방하니 봄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바늘이 완전히 멈췄다. 그날 밤 그는 말했다. 퇴근길에 한잔 하시죠. 촬영 얘기 말고 그냥 사람 얘기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통영항 근처의 작은 와인바로 향했다. 노을빛이 잔에 비쳐 흔들렸다. 이런데 잘 안 오시죠? 내 이런 데는 젊을 때나. 그가 웃었다. 오늘은 그냥 젊은 날이라고 생각합시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의 눈빛이 잔 너머로 내게 닿았다. 선생님,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찍고 싶어요. 그런데 카메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이건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니까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잔 속의 와인이 바다처럼 흔들렸다. 그 속에서 내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그의 얼굴도 함께 비쳤다. 그때 나는 알았다. 그가 내 안에 잊힌 빛을 다시 켜고 있다는 걸. 밤바다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내 몸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그가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 손길은 불안하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스러웠다. 선생님, 천천히 걸어요. 이 길은 아직 멀잖아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래요. 천천히 그게 좋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 누군가의 손이 내 머리칼을 쓸어내리던 꿈손가락 사이사이로 부드럽게 날 만져주는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그 손끝에서 들리던 작은 숨결. 그 숨결이 귓가에서 시작해서 귓볼로 그리고 목덜미로 점점 내려가는 듯 했다. 터질 듯한 심장과 가빠지는 호흡에 놀라 눈을 뜨자 공방의 바늘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터질 듯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밤 공방엔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다. 노란빛 아래 나는 자수를 놓고 있었고 그는 내 맞은편에서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색은 무슨 색이에요? 그가 내 자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석류색이에요. 조선시대 홀레복의 기본색이죠. 피처럼 뜨겁고 오래가요. 당신한테 어울리는 색이네요. 저요? 내 따뜻하면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살짝 스쳤다. 그가 내 자수틀 너머로 다가오더니 빛 아래에서 내 손등을 바라봤다. 손끝이 다 상처네요. 자수는 늘 그렇죠. 그는 천천히 손을 잡았다. 그 상처마저 아름답습니다. 그 말에 숨이 멎었다. 손끝이 심장이 동시에 떨렸다. 그가 아주 가까이에서 속삭였다. 혜연 선생님, 이 실처럼요. 끊어질 듯하지만 결국 이어지는 거죠. 그의 목소리가 너무 가까워서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감독님, 너무 가까워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 거리 괜찮아요.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내 손을 감싸 안았다. 마치 오래된 그림의 붓이 천을 스치는 것처럼 섬세하고 아주 뜨거웠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바다로 나갔다. 촬영 장비는 없었다. 그는 말없이 내 손에 작은 유리병을 쥐어줬다. 국화차 대신 오늘은 별비의 차예요. 별빛이요? 내 당신이 만든 색으로 밤을 물들이고 싶어서요. 그는 병을 흔들어 불빛을 반사시켰다. 별빛이 내 얼굴에 흩어졌고 그가 그 빛을 따라 내 뺨에 손을 얹었다. 이 빛 자수에 담아도 될까요? 빛은 잡히지 않아요. 그럼 당신 눈빛이라도 담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내 눈을 마주봤다. 그 시선이 너무 진해서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말했다. 선생님, 이건 일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진한 장면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안에 오래된 차가움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는 웃으며 내 목에 스카프를 둘러줬다. 추워 보이세요.
괜찮아요. 그래도요. 오늘은 제 마음으로 덮어드릴게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의 손끝이 내 목을 스치며 머리칼 사이를 지나갔다. 그 순간 몸이 굳었다. 그러나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따뜻함이 내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감독님, 이건 너무 빠른 거 아닐까요?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다. 천천히요. 하지만 멈추진 않을 겁니다.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천천히 넘겼다.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된 기억을 쓰다듬는 듯했다. 내 눈이 젖어 있었다. 그는 그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울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그저 다시 살아나는 중이에요. 그날 새벽 바다로 나갔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파도 위에 석류빛이 번졌다. 그 빛이 내가 만든 자수의 색과 똑같았다. 살아있는 색이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살아있네.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빛보다 당신이 더 살아있죠. 그가 내 어깨에 코트를 걸쳐줬다. 오늘은 찍지 말아요. 왜요? 기억하고 싶어서요. 렌즈로 말고 마음으로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내 옆에 섰다. 바람이 불었고 우리의 그림자가 파도에 닿았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사랑이란 건 새로 피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거라는 걸. 죽은 줄 알았던 내 마음이 다시 물들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조용히 찾아왔다가 누군가의 입소리에 금세 흔들린다. 내가 그걸 몰랐다. 며칠 동안 공방은 사람들로 붐볐다. 보건 프로젝트 소식이 지역 신문에 실렸고 통영 사람들은 호기심 반 부러움 반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요즘 해연실 사장이 젊은 감독이랑 붙어 다닌다더라. 전하의 연애라니 참 용감하네. 그 말들이 바람에 실려 내 귀에 닿았다. 바늘을 잡은 손이 잠시 멈췄다. 한 땀 한 땀 놓던 실이 갑자기 느슨해졌다. 내 마음도 함께 풀려버린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준호가 공방 문을 열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눈을 피했다. 선생님,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어제까지 괜찮으셨잖아요. 사람 마음이 늘 같을 수는 없죠.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누가 무슨 말이라도 했나요? 아무도요. 거짓말하시네요. 그의 단호한 말투에 나는 순간 멈칫했다. 준호는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위에 손을 올렸다.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은 언제나 조용한 행복보다 시끄러운 불행에 더 귀를 기울이니까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감독님, 우리 너무 멀리 온 거 아닐까요? 멀리요? 네, 나는 이 길에 끝이 보이거든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선생님, 끝이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에요. 아니요, 당신에겐 시작일 수 있지만 나에겐 마지막이에요. 그 말에 공방 안에 공기가 식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자수를 놓았다. 하지만 실이 계속 엉켰다. 아무리 풀어도 그날따라 자꾸 끊어졌다. 며칠이 흘렀다. 그가 오지 않았다. 공방은 조용했고 국화차 향도 그의 목소리도 모두 사라진 듯했다. 나는 밤마다 바다를 바라보았다. 거센 바람에 파도가 부서지는 걸 보며 내 마음도 함께 부서지는 걸 느꼈다. 이게 맞는 걸까? 다시 잃게 될까? 두려움이 온몸을 덮었다. 그때 문득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세상은 불행에 귀를 기울이곤 해요. 그 말이 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공방 문이 열렸다. 그가 서 있었다. 며칠 새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선생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냥 옆에 있겠습니다. 준호 씨,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하든 저는 후회 안 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두려우시면 잠시 멀리서 바라볼게요. 하지만 떠나진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끝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 진심이 나를 찔렀다. 내 안의 실이 다시 팽팽하게 당겨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잠시만요. 제가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그동안 제가 잊히지 않게 매일 아침 공방 앞에서 기다릴게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났다. 그건 너무 영화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 이야기가 영화 같다면 엔딩도 아직 멀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바람에 흔들렸고 나는 그 뒷모습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바보 같은 사람하지만 입가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가 떠난 뒤 공방은 다시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가 이제는 낯설었다. 그의 발자국 소리, 커피 향, 바람에 실려 들어오던 웃음소리까지 모두 내 안에 스며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바늘을 잡지 못했다. 손끝이 아닌 마음이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도망쳤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감정이 두려워서. 그리고 그가 말했던 그곳, 바다가 가장 크게 부서지는 절벽 위로 향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실을 말아쥔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그가 달려오고 있었다. 숨이 거칠게, 눈빛은 망설임 하나 없었다. 파도보다 더 강한 진심이었다. 왜 왔어요?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매일 공방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준호 씨, 그날도 오늘도 나는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의 눈이 젖어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다가오더니 내 앞에 서서 말했다. 선생님, 이제 그만 도망가요.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 둘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진심이라는 걸. 그의 말 한마디, 그 눈빛 한 번에 그동안 눌러왔던 내 감정이 무너졌다. 당신은 아직 젊어요. 이런 사랑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아니요, 이건 처음이에요. 나는 평생 일로 도망쳤습니다. 사람도 사랑도 다 놓쳤어요. 이제야 잡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게 당신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를 덮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건 욕망이 아니라 간절함이었다. 나도 무서웠어요. 내가 말했다.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 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조심스레 내 어깨를 감쌌다. 그럼 이제 살아봐요. 같이. 그의 품에서 바람이 멎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그는 내 귀에 속삭였다. 당신의 실이 내 심장까지 닿았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다. 그는 내 눈물을 손끝으로 닦아주었다. 이제 울지 마요. 당신의 눈물로 내 세상이 물들고 있으니까.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숨결이 맞닿았다. 그는 잠시 멈췄다. 괜찮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럼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기다리지 말아요. 그의 눈이 번쩍인 것 같은 순간 모든 게 멈췄다. 바람, 파도, 시간. 그는 나를 뜨겁고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온도에 몸을 맞췄다. 그 온도가 내 안에 죽어 있던 시간을 녹였다. 그날 밤 공방으로 돌아와 불을 켰다. 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걸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손끝이 아팠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잠시 뒤 문이 열렸다. 그가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럼 같이 있어요.
그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정말요? 내 이제 바늘도 마음도 끊어지지 않게 꿰맬 겁니다.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살아있게 해줘서 내가 고맙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실이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공방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자수를 널어둔 천이 햇살에 흔들렸다. 그 빛이 내 손등 위에 닿았다.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사소한 온도를 느끼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오늘은 복원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이었다. 마지막 자수 조선 홀레복에 완성하지만 그 천 위에는 이미 나와 준호의 시간이 스며 있었다. 붉은 석류색, 은빛 실, 그리고 금사로 둘러싼 가장자리. 나는 그 무늬 속에 글을 새겨 넣었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내 말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약속이요? 이 실이 끊어지지 않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준 약속. 그는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는 제 차례네요. 차례요? 제가 약속할 차례요. 당신의 바늘이 멈추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계속 실을 감을게요.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우리의 눈빛이 천 위에 비쳤다. 그 자수의 실보다 더 단단하게 얽힌 시선이었다. 며칠 후 전시 개막식이 열렸다. 통영의 바다를 배경으로 조선 혼례 자수 복원전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게 그 혜연실 작품이라며? 감독이랑 같이 했다던데. 그 말들이 다시 귀에 닿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 속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존경이 섞여 있었다. 무대 중앙에 복원된 홀레복이 걸려 있었다. 붉은빛 실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 옷은 두 사람이 꿰맨 시간의 기록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보고 숨이 멎었다. 그건 분명 그가 쓴 글이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의 마지막 작품, 우리의 혼례 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관중들이 조용해졌다. 그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숨기지 말아요. 여기서요? 네, 이제는 모두 알게 해야죠. 그가 무대 위로 올랐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자수는 지난 1년 동안 한 여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사랑의 기록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삶을 꿰매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그가 내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이끌었다. 김혜연 선생님, 제 인생의 마지막 자리를 함께 꿰매 주실 수 있나요? 순간 내 심장이 요동쳤다. 사람들의 환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진심만 있었다. 내 이 실은 이제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온기가 내 전 생애를 덮는 듯했다. 그날 밤 전시장은 잔잔한 음악으로 가득했다. 복원된 홀레복 앞에 우리가 함께 꿰맨 마지막 한 줄이 금사가 반짝였다. 그 위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의 늦은 때는 없다. 실은 끊어져도 다시 이어지니까. 나는 천을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이건 홀레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네요. 그가 내 옆에서 미소 지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의 매일이 자수의 한 줄이 되겠네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기댔다. 그럼 매일 아침 당신은 내 색을 정해줘요. 좋아요. 오늘은 석류빛이요. 왜 하필 그 색이에요? 당신이 다시 피어난 이유니까요. 그날 밤 공방으로 돌아온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대신 창밖이 달빛 아래 완성된 자수를 바라봤다. 그 안엔 우리가 있었다. 그의 웃음, 내 눈물,
서로의 시간, 서로의 상처, 그 모든 게 한 줄이 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나의 사랑은 완성되었다. 그 후 1년이 지났다. 혜연실의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그 안에 공기는 달라졌다. 벽에는 새로 만든 자수, 작품이 걸려 있었다. 그 자수의 제목은 파도 위의 약속. 작은 금사로 수놓인 글귀가 중심에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매일 꿰매지는 것이다. 매일 아침 나는 여전히 바늘을 든다. 이젠 혼자가 아니다. 커튼 너머 작업실에서는 그가 영상을 편집하고 있다. 자수의 실이 엉킬 때마다 그는 내게 말한다. 끊어지면 어때요? 다시 이어주면 되죠. 그 말이 참 좋다. 이 사람은 늘 내 시를 이어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일을 같이 하고 밥을 같이 먹고 저녁이면 바다를 같이 본다. 어떤 날은 말이 필요 없고 어떤 날은 그가 자수틀 앞에 앉아 나를 구경한다. 오늘은 무슨 색이에요? 오늘은 연두빛이요. 봄이니까요. 그럼 내 마음은 청회색이네요. 왜요? 당신이 없으면 금세 바래지니까요. 그의 말에 나는 늘 웃는다. 그리고 느낀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사랑의 감각을 잃는 게 아니구나. 그 감각은 잊힌 게 아니라 단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구나. 오늘은 그와 함께 새 작품을 걸었다. 전시 제목은 자수처럼 사람처럼. 그는 설명문을 붙이며 말했다. 이건 우리 이야기예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면 좋겠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사랑이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밤이 되면 공방 안은 여전히 따뜻하다. 바람이 불어 실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는다. 선생님, 이제는 매듭 짓지 말아요. 왜요? 우리는 이어질 거니까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당신 덕분에 내 삶이 다시 수놓아졌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사람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엉키고 때로는 끊어지지만 진심으로 꿰매면 다시 살아납니다. 자수처럼 사랑도 그렇게 피어납니다. 실버백서의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이 실 한 올을 따뜻하게 이어줬다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